바른미래당 제26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의 개의 선언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6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기국회 오늘과 내일이 실질적인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선거제도와 예산안 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총리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이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처리되기를 희망했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어제까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강의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9시 30분에 만나서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12시 이전에 합의가 맞춰져야지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의 급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두 당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2015년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번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자 이를 당론으로 정했고, 이어서 혁신안의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과 20대 총선에서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의원 3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양심 있는 개혁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외치면서도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일 때는 물론 야당일 때도 정치 개혁을 위해서 실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당약 때문에 말만 앞설 뿐 실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그 실질적인 실행을 이루고자 균형이 나섰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승리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과제 1호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칙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발언 이외에 어떠한 발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보수 세력을 진정으로 개혁시켜서 정치 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수구 보수 세력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께도 제안을 합니다. 긴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것이 많습니다. 왜
예산과 선거제도가 똑같이 민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일명 윤창호법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윤창호법 중에 하나인 특가법은 지난달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동안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애쓰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면허 정지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못된 음주 문화를 고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만큼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다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만큼은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법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음주 여부를 측정한 후에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화하고 이 차량 장착을 예산으로 도와주는 법 개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모든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9년 예산안 상정 기일을 경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의 희망과 미래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3년 예산안을 2013년 1월 1일에, 2014년 예산안을 2014년 1월 1일에 처리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5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기계적 언보가 생각납니다. 2019년 예산안에는 국민 삶의 희망과 미래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단기 명령책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두고두고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일자리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깜깜이 특활비 예산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2019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과 특활비를 덜어내고 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예산안보다 국민의 삶에 더욱 필요한 사항을 연계해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2019년 예산안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 개혁을 함께 하자고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 삶을 살폈던 자세로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제가 요청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윤창호 세트법입니다. 윤창호 세트법은 핵심 내용이 소주 한 잔도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술 한잔 하시면서 소주 한 잔이면 괜찮아, 한 잔만 하고 가 그러시는데요. 그동안에는 기존법은 음주 단속 기준 최저 기준이 0.05%입니다. 0.05%면 보통 소주 두세 잔 1시간 이내에 알코올 농도인데요. 이 윤창호법은 0.03으로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 겁니다. 0.03은 소주 한두 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하고 바로 운전하시면 바로 걸리십니다.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반드시 소주 한 잔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원희룡 지사가 허가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문제로 역시 이 말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에 설립된 것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병원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공공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최대의 공공성은 일자리입니다.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됩니다. 어려는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종합병원 하나당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습니다. 부덕이는 잡아내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의 부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을 잘 결합한다면 한국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의료 관광 얼마나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 군산이나 거제 같은 산업 공동화 지역, 고용 위기 지역이나 부산, 인천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듭시다. 고용과 경제가 비상입니다. 소모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가대표선수들 봉사활동 서류 조작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봉사활동 서류 조작 배후에는 공무원들의 훈련 조작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국방예산은 지금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자들의 봉사활동 부정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봉사활동 부정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이 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됐고 현재 그 대상자가 85명입니다. 85명 중에 61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의심자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냐,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원인을 추적하는 중에 어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병역법 시행령에는 병무청이 매년 봉사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병무청에서 실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70%가 넘는 부정 의심 사례가 그동안 실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활동의 증빙 서류를 제대로 취합해야 할 문체부와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훌륭 조작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사진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런데 문체부와 병무청은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사진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이 문체부 훈령인데 2016년 1월 10일 날 발효된 훈령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사진 및 이동시간 등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2017년 12월 14일 훈령에서 아예 통째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 증빙 자료를 제출 안 해도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여기처럼 이게 봉사활동 증빙 자료인데 딱 요거 한 페이지입니다. 거의 방학 일기 하루 전에 몰아쓰듯이 쫙 써놓고 끝. 이게 다 통과가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실태 조사도 안 하고 증빙 자료도 하나도 없고 하면 통과된 겁니다. 통과된 이유가 바로 이 규정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 훈령대로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증빙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러면서 정당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해도 적발도 하지 않고 다 통과되니까 70%가 넘는 70% 정도의 선수들이 전부 다 크든 작든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버린 겁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를 부정행위자로 만든 그 공범이 바로 병무청과 문체부였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9시 15분부터 병력 특례 소위원회가 청문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 부정 문제를 뿌리채 뽑아버리겠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시각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탈원전하느니 결국 전기요금 오르냐,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오른다고 솔직히 설명해라 하는 등 부정적인 글들이 10,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장관,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기적으로 외쳐왔습니다.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없애고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려면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